다큐멘터리를 편집을 시작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프리뷰를 하죠. 그 프리뷰 과정이 사실은 감독한테는 촬영을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프리뷰 과정이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다르거든요. 자기가 찍은 것을 정산하는 과정이랄까요? 이게 뭐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없고, 뭐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대체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프리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저는 프리뷰 과정 전체가 제 편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편집 감독을 통해서 제 의사를 전달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떤 그림이 있다는 것들, 그게 또 어떤 인터뷰가 있다는 것들이 반드시 인지돼야지 소설이 아닌 팩트를 기반으로 한 어떤 지시가 될 수 있는데요. 프리뷰의 시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이 씬에서 또는 이 회차에서 뭘 느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는 부분이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접근 방식들이 기록에 초점을 많이 두는 쪽도 있고요. 또는 해석이란 부분을 많이 두는 쪽도 있어요. 당연히 기록이란 측면에서는 원래의 다큐멘터리 뜻처럼 그 실제 중요한 사안들을 빠뜨리지 않고 어떤 시간 순이든 이슈 순이든 잘 기록을 담는다는 의미가 있겠지만 예술적 의미로 갈 때는 항상 해석이라는 게 따를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 해석을 프리시네마처럼 아주 극도로 절제하는 방식이 있고 시네마 베리테처럼 아주 깊게 들어가는 지점이 있는데요. 이 해석이라는 게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또는 자의적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큐멘터리 편집의 어떤 폭돌이 정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 소극적이라는 부분은 장점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롱 테이크로 촬영이 됐다. 그래서 편집이라는 부분 자체를 최소화시킨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촬영되어진 그 소스 자체를 존중하고 감독의 자의적인 해석을 없앤다는 점에서 충분히 권장할 만하죠. 하지만 다큐멘터리 영화가 시간을 기초로 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이라는 효율성 안에서 내가 의미 있는 씬들을, 샷들을 몇 개만 배치를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할 뿐더러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어떤 거는 아주 짧고 어떤 건 아주 길다면 그런 개입 자체가 없이 갔을 때는 사실은 어떤 열거에 지나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건 잘 계획되어진 영화의 경우에서는 그런 롱 테이크로 편집의 왜곡 자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일상 자체는 모순적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주제에 벗어나 있고 어떤 부분은 부합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카팅이라는 부분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한 샷 내에서 최대한 그 편집을 마무리하는 걸 권하긴 하죠. 한 샷이 기승전결의 이야기를 한 씬 내에서 해낼 수 있다면 최선의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차피 우리는 적극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은 의미가 없고 이런 기준을 삼는데 그 단계가 프리뷰 단계에서 온다는 거죠. 프리뷰를 하면서 내가 찍힌 것과 찍히지 않은 것을 보기도 하겠지만 내가 찍은 의도도 보일 거고 자세히 돌려보면 뷰파인더에서 볼 수 없었던 그 피사체의 표정이든 그 사람의 아우라든 이러한 것들이 해석되어 줄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발견해서 촬영번에 50이라면 50만큼이나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촬영하면서 집중하면서 찍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 50이라면 프리뷰를 통해서 내가 아는 촬영에 대해서 얼만큼 무엇을 찍었는지를 아는 과정이 프리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2번이 되든 3번이 되든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프리뷰를 2번 정도는 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뭐 NG라고 싶은 것들은 날리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프리뷰 할 때마다 거의 1시간에 한 번꼴로는 글로 좀 쓰는 편이에요.
내가 여기서 뭘 느꼈는지, 여기는 살릴 만한지, 죽일 건지, 이러한 부분을 표현을 하자면 작은 이야기적 알맹이가 있고 그게 흩어져 있는 지점토들이 있는데, 쓸만한 지점토들을 좀 뭉쳐갖고 이야기 덩어리를 조금 만들어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뷰를 제대로 하면서 이건 하나의 시인이 되겠다는 것들의 확신들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찬찬히 자기가 해석하면서 또 자기가 느낀 걸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게 작은 이야기 덩어리가 뭉쳐질 거란 거죠. 그러니까 프리뷰 단계에서 이미 편집의 골격들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프리뷰가 한 번 또는 두 번 하면서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큰 골격을 짜는 편이거든요. 그 골격을 짜고 나면 구성이 들어가는 편인데, 그만큼 프리뷰 단계가 중요한 거죠. 그 프리뷰 단계에서는 아마 내가 찍었다고 생각하는데 찍히지 않은 이런 것들까지 포함되는 부분인데, 왜 해석이 필요하고 내 느낌이 중요한가 하면, 내가 설사 못 찍었다 하더라도 그걸 뭐로 채울 건가에 대한 생각까지 따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찍혀 있는 것만 본다고 하면 이게 팩트고 이 이상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었겠죠. 근데 내가 그 촬영장에서 느꼈던 부분들이 이런 지점이고, 이거는 찍혀 있고 이거는 찍혀 있지 않은데 이야기 덩어리는 이렇게 형성돼야 될 것 같아 한 다음 비어 있는 부분들이 아마 편집을 통해서 채워질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찍힌 부분만 가지고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적극적인 그 해석을 하는 편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탄탄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적극성을 활용하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한 발 더 가버리면 자의적 해석이 되는 거죠. 현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게 분명한데 불구하고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부족해 있는 이 부분들을,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자기의 해석으로 다 채워버리고 촬영되어 있는 몇몇 편린들을 그걸 백업하는 식으로 가버릴 때 다큐멘터리에서는 좀 양심의 문제가 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출연하신 분들도 잘 느껴요. 내가 정말 저래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해석들은 자기를 좋게 해석한 부분이라면 뭐 때론 동의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나쁘게 해석했을 때 저렇지 않은데 왜 저렇게 해석했느냐고 그런 경험들을 왕왕 하실 건데, 그런 해석들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틀릴 수는 없다고 봐요. 그 해석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틀리다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거기에 자료들을 이렇게 저렇게 짜집기를 해보면 이런 이야기처럼 보인다. 이런 것들이 틀린 해석이란 거죠. 그래서 명징하게 감독이 촬영 현장을 프리뷰를 하면서 다시 재생을 시켜보고 그 안에서 자기가 팩트라고 싶은 또는 진실에 가깝다는 지점들을 자기 스스로도 기록을 해놔야지 잊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또 한편에서는 유혹이 있거든요. 이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보다 드라마틱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유혹에 자기가 어떻게 보면 거리를 두기 위해서라도 프리뷰를 하면서 끊임없이 노트를 해야 된다. 그 한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이야기를 펼쳐볼 때 내가 이렇게 해석했구나. 그 해석에 따라서 이야기가 이런 게 가면 어떨까라고 하는 얼개를 만들어주는 좋은 단초가 됩니다. 그 편집 자체를 막 하면서 뭔가를 찾는 거 당연히 찾겠죠, 그죠? 근데 큰 틀에서 내가 뭐 100개 차를 찍었다면 100개 차의 흐름들을 자기한테 넣는 것도 있고요. 그 흐름 안에서 자기가 뭘 느꼈는지를 좀 더 정돈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편린들이 어떤 형태, 여기 있던 거 100일차에 있었던 거, 100개 차에 있었던 거, 첫 회차에 있었던 게 어떻게 붙을지를 전체적으로 조감도를 보는 데 있어서는 프리뷰가 참 중요하거든요. 생각보다 제가 경험한 부분에서는 좀 그 프리뷰 자체가 잘 안 하는 편이라 할까요? 그게 베스트로 돌리기도 하고요. 또는 전체를 파악 못하는 가운데 편집을 하면서 계속 찾고 있다는 거죠. 물론 프리뷰를 하나 했다고 머릿속에 절대 들어오지 않고, 하지만 흐름이 적당하게 형성됐을 단계의 편집이 들어가는 게 훨씬 편집 시간을 줄여주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일단 편집을 대충 보고 편집하면서 앞에 스틱까지 계속 찾는. 근데 찾는 과정에서는 별로 느끼는 게 없어요. 왜 프리뷰를 정석도로 쭉 보면서는 느낌이 많이 오거든요. 그 편집을 찾는 과정, 컷을 찾는 과정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때 발견되는 게 10개 중에 한두 개라면 프리뷰 때는 대단히 많이 발견돼요. 그래서 차분하게 정석도로 쭉 봐내는 것, 이 인내가 좀 필요해요. 그때 감흥들도 오고 무슨 이야기가 어떤 신호가 오고, 예를 들면 근데 노무현입니다에서 마지막 그 노 대통령이 걸어가는 장면, 이 장면은 사실은 EBS PD 분이 찍어서 노무현 재단에 보내신 거였고 기부한 건데, 그 앞에 그 무연 두 도시 이야기에서 그 푸티지가 거의 50% 이상 활용이 되어 왔고요. 그럼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몇 번 봤어요. 그 보는 과정에서 뒷모습 자체를 딱 봤을 때 이거 없던데? 하면서 무연 두 도시 이야기를 다시 보고 안 썼다는 걸 보고 이거는 엔딩이야 라고 먼저 편집하기 전에 정했던 것 같아요. 이 모습이 우리한테 남기는 좋은 뉘앙스를 줄 것 같아. 이 장면을 어떻게든 가보자고 잡고 나니까 거꾸로, 그러면 그 앞에는 어때야 되는데, 그 앞은 어때야 되는데, 그 앞에 인트로부터 접근한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뒷부분부터 여기서 어디로 가야지 중간까지 만나게 될까, 이런 역순으로 생각했던 좋은 계기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처럼 프리뷰는 대단히 맞는 키예요. 그걸 차분하게 끝까지 느끼면서 본다는 그 인내만 좀 받쳐주면 생각보다 스토리텔링이 좀 쉬워진다는 거 있죠. 한 번만 좀 학생들한테 그러는데, 그때 잘 견디면 편집 잘해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때 자기가 뭐 100시간을 했는데 100시간을 보다가 도대체 이거 아닌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100시간이 자기 정성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들인 시간이 그만큼의 그 현장에 쓴 노력들인데, 거기 꽃을 달아주는 게 프리뷰 단계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찾으려고 뛰어다니지 말고 최대한 많이 넣으라는 거, 머릿속에. 그거로 다 안 되니까 노트에서 메모한 부분들이 결국은 자기 편집 구성을 해줄 거다.